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의 수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간단한 계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합계 목록 단추를 누르면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적표에서 이 값들을 구하고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한 칸은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칸들을 병합한 후에 여기에 계산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합계를 입력했는데요. 여기 아래 평균과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입력할 것입니다. 방금과 같이 병합하고 테두리를 그려야 하는데 여러 번 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식 복사를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부터 여기까지 범위 정을 하고 서식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용할 부분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한 번에 병합과 테두리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주 활용하세요. 먼저 국어 점수에 대해서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할 칸을 클릭하고 자동합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번에는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은 자동합계 옆에 목록 단추를 누르고 평균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합계까지 지금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엔터를 치면 엉뚱한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범위를 다시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국어 점수만 드래그를 하고 엔터를 하시면 됩니다. 숫자 개수도 계산해 볼게요. 숫자 개수는 숫자가 입력된 셀만 세고 글자가 입력된 셀은 세지 않는 것입니다. 세모를 누르고 숫자 개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범위를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어 시험을 치른 학생의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대값을 계산해 볼게요. 목록 단추를 누르고 최대값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범위를 다시 잡아줍니다. 엔터를 누르면 국어 점수의 가장 높은 점수는 99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값도 계산할게요. 범위 지정을 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의 통계를 계산했습니다.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숫자 개수는 count라는 함수, 최대값은 max,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아직은 함수를 배우지 않았고 또 함수를 안다고 해도 이렇게 5가지 함수는 여기에서 입력하시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자동합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제 각 학생들의 총점도 계산을 해볼게요. 총점도 마찬가지로 자동합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총점은 채우기 핸들에서 드래그 하시면 수식이 복사되어서 다른 학생들의 총점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 점수와 총점에 대해서도 합계와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답을 입력할 셀을 클릭하고 함수를 고르고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복 작업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함수들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지 않고 이럴 때는 5개의 함수를 모두 범위 정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하시면 5개의 함수를 모두 한 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통계값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할인가를 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00원짜리 물건을 12개를 구입했고 여기에 할인율이 8%가 적용됩니다. 자, 이럴 때 금액을 구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할인된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량을 클릭하고 곱하기, 단가를 클릭하고 곱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8%를 그대로 곱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할인되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시할 금액은 8%가 할인된, 그러니까 92%가 적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가로를 열고 1 빼기 할인율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는 중에 참조할 셀을 클릭할 수 없다면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을 입력할 칸 바로 왼쪽에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참조할 할인율 세일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이 계산된 금액을 드래그하면 각각의 금액이 계산되고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을 누르면 이렇게 콤마도 표시되어서 보기 좋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합계를 계산해 볼게요. 합계를 계산할 칸을 클릭하고 자동 합계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값을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 내역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 내역서에서 지금 현재는 할인율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 다른 할인율을 참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절대 참조라는 시트를 가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전과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이번에는 모두 다 같은 할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입력한 방식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는을 입력하고 수량을 클릭합니다. 곱하기 단가를 클릭하고 곱하기 가로를 열고 1 빼기 할인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왜 오류가 발생되었을까요? 더블 클릭해보면 할인율을 참조한 셀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식을 복사할 때 수식의 결과가 내려가면서 수식에서 참조한 셀들도 한 칸씩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식에 동일하게 셀 주소가 입력되어야 할 때는 이 셀에 대해서 절대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식을 지우고 다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는을 누르고 수량을 클릭하고 곱하기 단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입력을 하고 이제 할인율을 클릭하겠죠? 할인율을 클릭한 다음에 F4키를 누르는 것입니다. F4키는 예전에 재실행 단추로서 마지막으로 실행한 동작을 반복 실행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식에서 F4를 사용하게 되면 셀 주소 앞에 달러가 붙으면서 수식을 아무리 복사하더라도 이 셀 주소는 바뀌지 말아라 라는 뜻의 절대 주소가 됩니다. 이렇게 절대 주소화하고 가로를 닫게 되면 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절대 B3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조금 전과 같이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모든 값이 정상적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각각의 식을 더블 클릭해보면 다른 셀 주소들은 값이 내려오면서 참조하는 셀도 함께 내려왔지만 B3셀은 절대 내려오지 않고 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소인 것입니다. 참고로 수식에서 셀 주소를 클릭하고 F4를 한 번 누르면 열과 행의 모두 절대 주소가 지정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행만 절대 주소로 지정되고 열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누르면 열만 지정되고 행은 지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라는 것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수식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참조하는 셀의 주소도 함께 바뀌는 것이고 조금 전처럼 F4를 눌러서 달러가 붙어 있을 때는 절대 참조가 되어서 아무리 수식을 복사해도 이 셀 주소는 절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합계를 계산할게요. 클릭하고 자동 합계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F4를 한 번 누를 때, 두 번 누를 때, 세 번 누를 때 모두 달라진다는 걸 일단 배웠는데요. 나중에 함수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면서 다양한 상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